대출 받을 때 카드나 적금 등 다른 상품 가입을 요구받아 눈살 찌푸린 경험들 있으실 텐데요. 이자를 깎아준다며 주먹구구식으로 상품을 안내하고 뒤늦게 말을 바꾸는 은행들의 영업 관행이 여전했습니다. 아직도 이런 횡포가 계속되는 이유를 임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 씨는 1년 전 시중은행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대출로 1억 원을 빌렸습니다. 2%대 저금리였지만 부담을 더 낮출 수 있다는 직원 설명에 원치 않던 상품도 들었습니다. 카드 결제 계좌를 은행으로 변경하고 IRP를 가입하고 기타 여러 통역 통장에 이번에 이제 서류를 갖다가 문제가 돼서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용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없음으로 해놓고. 김 씨 역시 지난달 은행에서 대출 7천만 원을 받으면서 카드와 적금을 만들었습니다. 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는 조건인데 까다로운 실적을 채워야 한다는 설명은 쏙 뺐습니다. 매월 30만 원만 사용하면 그게 0.3% 우대가 된다 해놓고는 90만 원 이상 사용을 해야 0.3% 우대를 하는 거예요. 적금도 마찬가지고 반강제적으로 대출 전에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전혀 안 해서 어제 그 세부원도 인정을 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이처럼 은행 갑질 영업인 일명 꺾기 의심 사례는 지난 4년 동안 90만 건, 규모만 44조 원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관행을 막겠다며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내놨습니다. 대출 전후 한 달간 금융상품 가입을 막고 대상도 전체 대출자로 넓혔습니다. 은행들은 과도하다며 볼멘 소리를 내는 가운데 법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도 상당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모호한 규정입니다. 직원이 한도나 금리 조건으로 강요했는지 단순 권고에 그쳤는지 가려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러 예외 사항까지 따져 꺾기로 보는 만큼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과의 경계가 애매한 겁니다. 게다가 한 달의 규제 기간만 피하면 단속도 제외됩니다. 한 달 이내에 이제 상품 가입하는 거 행위를 1차적으로는 제한하면서 근데 이제 예외는 준 거죠. 민원이 수만 건이 나오는데요. 그거를 다 나가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당국은 2년마다 하는 정기검사 외에는 굵직한 민원이나 사건 이후 검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후 약방문식 조치라 근절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꺾기를 강요받은 그러한 유사한 형태를 강요받은 분들이 조금 이야기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기간을 늘린다고 해도 그러한 거는 거의 그냥 동일하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연이은 대규모 횡령 사태로 은행권 내부 통제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라 은행들의 해묵은 꺾기 영업 관행에 대한 안팎의 시선이 어느 때보다 곱지 않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지희입니다.